네, 오늘 뭐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별 대결 시작해볼게요.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자, 오늘 8강전 대결 첫 번째 대결은요. 오병기님의 추천주 오가닉 코스메틱부터 시작합니다. 지속적인 매출 증가에 따라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김종구님은 MC넥스를 꼽아주셨는데 이게 모바일 및 차량용 카메라 모듈 업체죠. 오가닉 코스메틱과 MC넥스 지금 자리는 어떨까요? 일단 오가닉 코스메틱은 중국 관련 종목이라서요. 앞으로도 그렇게 썩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중국 소비재주 관련 종목을 할 때는 좀 아니에요. 계속 언급드렸지만 중국의 성장성도 둔화되고 또 이로 인해서 고령화는 계속되면서 소비 소위 성향이나 소비가 늘어나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 중국에 관련된 중국 소비주들은 좀 어렵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남극에 있기 때문에 언제 여기 돌아서 나올까 하는 부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MC넥스는 지금 보시면 자연스럽게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 기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부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안 좋은 종목들은 객석 낙관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고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가셨으면 좋겠다. 이 카메라는 지금 카메라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파트론 이런 종목도 있지만은 이 MC넥스 가장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차량용 카메라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다. 단 이 종목도 이제 벌써 여기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10,000원에서 한 30,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라서 이번 파동이 가도 정고점 근처에 가면 조금 쉬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점은 참고했으면 좋겠고 두 종목의 승자는 MC넥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MC넥스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게 이제는 스마트폰 등뿐만 아니라 차량용으로 카메라 모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매출처죠. 네, 그렇죠. 일단 지금 그 키워드는 최근에 이제 차량용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이제 상승을 좀 했었는데 그 모멘텀이 점점 좀 시들해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카메라 모듈 산업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과거 수년 전, 한 7, 8년 전 이때 카메라 모듈 관련했던 그 종목들의 시세하고 지금 흐름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업체들도 저가형 카메라 모듈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주도주를 볼 때 경쟁 관계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강한 경쟁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더 상승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전부 다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매출처나 시장이 있는 종목, 예를 들면 MC넥스 같은 종목 정도만 선별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MC넥스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인데요. 오늘 오하임님은 HLB, 이 리보세라닙이 임상 3상 공개를 했는데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 HLB입니다. 그리고 조영은님은 LG전자를 꼽아주셨는데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적자폭을 줄이고 있는 LG전자거든요. 두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두 종목 모두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자리에 있는 건 아닌데 또 섹터 자체가 지금 임상 3상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부터는 소위 실적 시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서 L전자 같은 경우는 나름 실적이 좀 선방을 할 것으로 계상되는 종목이고 HLB는 실적보다는 이제 임상 관련한 재료로 지금 급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임상도 중요한 거지만은 그와 관련돼서 이것이 나중에 어떤 매출을 창조할 건가 또 이 매출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확정적 관점에서의 그 흐름이 이번 10월 달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일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10월 달이기 때문에 이때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은 오늘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해서 7포인트 현재 빠지고 있거든요. 장 초반에 보합 정도를 보였던 그 코스닥 지수인데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빠지고 또 최근 들어서 사실 그 뭐 돼지열병이나 이런 관련해서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갔었지만 실적 시즌에 가면 이상할 많지 테마주들 쪽의 흐름들이 또 꺾이는 경향도 일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런 쪽에도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두 종목 승자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실적이 좀 확인된 종목이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10년의 장세는 과거는 이제 꿈의 장세였다면 앞으로는 실적의 장세다 이렇게 보면서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현실적인 글로벌 경쟁을 갖고 있는 IT 섹터 쪽에 좀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봐서 오늘 두 종목 승자는 LG전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를 꼽아주셨습니다. LG전자는 워낙 이제 느리게 가는 종목이긴 한데 지금 HLB는 최근에 좀 급등하기도 했고 제약 바이오 섹터라는 한계가 좀 큰 거죠. 네, 그렇죠. 일단 뭐 섹터 자체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또 실적 시즌이 되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실적 시즌에 갔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대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윤여민 팀장이 태영건설을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태영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6개 사업장 중에 5개의 분양을 완료했거든요. 이 부분 실적에 대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곽영원 부장은 오늘 카카오를 꼽아주셨습니다. 수익성 개선 추이가 나타나고 있고요. 톡보드나 카카오페이라는 모멘텀도 이 실적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태영건설과 카카오 자리 어떤가요? 일단 태영건설도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실적도 계속 좋긴 좋은데 이미 이제 좀 많이 올랐던 것이 이 종목의 약점은 약점이고요. 이 종목이 그 여기 5,000원 있던 게 17,000원 갔으면 건설주 지금 많이 간 거거든요. 200% 이상 오르고 지금 이 종목은 마치 그 HLB가 상투를 만들던 과정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여기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부러지면 하락할 수도 있고요. 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당장 뭐 빠진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뭐 실적 시즌이긴 하긴 하지만 또 상대한 마주한 그 종목이 바로 이제 카카오이기 때문에요. 이 카카오 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 14,500원 이상 넘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서 두 종목의 그 승자로 카카오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뭐 이 4차 산업이 계속 그 발전하고 지능화 사회가 되면서 플랫폼 비즈니스와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의 부가가치는 계속 성장할 거고 관련된 비즈니스의 그 성장 속도는 계속 빠를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 비즈니스들, 전통적인 산업들은 구조조정 추이가 계속 되는 가운데 금융이라든지 소위 컨텐츠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들 이런 쪽은 계속해서 이제 카카오 같은 이런 형태의 신수익 모델들이 앞으로 이제 그 소위 지능화 사회에서는 그 중심축이 되는 어떤 비즈니스나 서비스가 될 거라고 봐서 두 종목의 승자는 카카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카카오를 승자로 꼽아주셨는데요. 지금 카카오의 자리가요. 네. 13만 4,500원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종목이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하면 다시 또 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나긴 했었거든요. 이전에는. 네, 그렇죠. 예, 당연히 이 종목은 슈팅이 들어갔던 자리에 2017년도 여기 재료 나왔을 때 슈팅이 들어갔던 한데 이 파동은 고점이라기보다는 올라오면서 이제 등락폭이 얕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집의 추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15만 5천 원 레벨 언저리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카카오로 정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원정 과장은 게임주 펄어비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 종목이 이제 검은사마 모바일의 글로벌 출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진출을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넷마블, 이 낙폭 과대도 있었고 4분기 신작 게임의 출시를 기대해 보겠다라는 분석인데 두 게임주의 대결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저는 이 신저가로 내려가고 추세 하락 쪽인 종목은 그게 뭐 매매 대상 종목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고 또 게임과 관련해서 최근 중국 판호를 뭐 개방한다는 얘기들이 일부는 있지만 가봐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 떨어지는 각도가 달라요. 네, 이 종목 여기 언저리에서 이제 검은 사막 관련해서 그 매출로 나름대로의 안정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방 형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넷마블
넷마블은 여기가 이제 깔끔하게 붕괴된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유형의 패턴들의 종목들은 지금 어느 섹터가 이쪽에 걸려 있냐면 바이오 섹터하고 전기차 섹터만 이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은 뭐 소위 얘기해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두 종목 똑같은 게임주라도 실적 가시성이 좋고 하방력이 좋은 이 펄어비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를 승자로 꼽아주셨어요. 네. 네, 게임주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섹터 내에서 신작 모멘텀을 하반기에 눈여겨보자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항상 게임주들 중에는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리포트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보고 계신 것이 이제 NC소프트입니다. 뭐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이제 사실 산업 자체가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규제 또 중국의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게임사들의 영향을 미치면서 유일하게 지금 그 게임주 중에 살아있는 종목은 이 종목 NC소프트 한 종목 남아 있거든요. 나머지 종목들은 추세가 무너져서 다 아래쪽으로 밀려 있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그 입장은 항상 그렇죠. 게임주들 중에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또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라든지 신작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또 오를 것이다 얘기하지만 게임도 큰 그림에서는 중국 관련 소비재예요. 중국 관련 소비재주들이 크게 가기 어렵다는 얘기는 계속 해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들, 뭐 엔소프트는 제외예요. 이 종목은 지금 글로벌 게임으로 그야말로 단단한 어떤 자리를 잡고 추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추세 살아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조금 전에 봤던 넷마블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역배열을 그리면서 우하향의 구조조정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럴 때는 게임 산업 전반을 볼 게 아니라 종목별을 봐야 되고 안정감 있는 또 시적 가시성이 있고 탄탄한 펀더멘트를 보유한 그 정도의 종목 정도만 그래도 트레이딩 정도로 대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큰 시세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게임주들을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8강전 대결을 치러봤는데요. 우리 4강에 진출하는 네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승자 MC넥스 카메라 모듈 업체가 올라왔고요. LG전자가 지금 HLB를 이기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와 펄어비스까지 오늘 좀 굵직한 종목들이 4강에 많이 올라왔어요. 네. LG전자, 카카오, 펄어비스까지 네. 4강을 한번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와 LG전자의 대결이에요. 성격이 좀 다른데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네, 일단 저는 뭐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뭐 IT 쪽 섹터는 좀 비슷하고요. LG전자는 좀 그 둔한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해서 오늘 제 두 종목의 승자는 조금 더 가볍고 오늘 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8.79포인트가 빠지면서 낙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고 가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이 실적 시즌에 강할 것이다라는 시사점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 종목 승자는 MC넥스고 L전자도 지금 뭐 플러스를 지금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하다고 봐서 MC넥스를 두 종목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C넥스의 차트를 보고 계신데 지금 쭉 올라오고 있는 그 네. 패턴이고 전고점까지도 우리가 네.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MC넥스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은 카카오와 펄어비스예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성격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펄어비스는 사실 히트를 한 종목이에요. 이미 그 시세를 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세 낸 종목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이 종목이 지금 아까 넷마블을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게임주 중에서는 제 판단을 NC소프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업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검은 선이 아래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여기 올렸다 그냥 갑자기 밀었죠. 여기 조만간에 이거 이렇게 해서 저점을 슬슬 내리다가 나중에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셀트리온처럼 돼요. 셀트리온 어느 자리냐면 네. 이게 지금 작년에 이제 이런 자리예요. 올라오다가 이게 기울어지잖아요. 기울어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속도 빨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폴로비스도 지금은 매수하는 관점에 접근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반면에 카카오는 지금 쉬어도 꾸준히 꾸역꾸역 가면서 여기까지 열려 있거든요. 추세도 살아있고 업황도 좋고 또 이 앞으로의 빅 트렌드인 진화 추세 또 산업화가 이제 진화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과거의 어떤 전통 산업들이 구조조정되고 새로운 신산업, 로봇 관련한 인공지능 산업이 더 성장함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그 컨텐츠 관련 비즈니스, 네트워크 비즈니스 쪽에 이제 카카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종목은 항상 그 빅 트렌드에 걸려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해도 좋고요. 중기적으로도 계속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단기적으로도 낙폭 자체 깊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 코스닥 제가 보기에는 오늘 지수가 한 15포인트 이렇게 코스닥 지수 빠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단단한 종목 또 실적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을 종목이 좋다. 그런 면에서 카카오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두 종목의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 장세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주잖아요. 네.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네. 필두로. 그러면은 우리가 3분기에 대해서 실적을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섹터가 특히 있을까요? 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섹터는 IT 섹터 정도를 제외하고 다른 쪽은 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섹터들은 이제 우리나라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물론 이제 자동차 섹터가 조금 괜찮아요. 네, 오늘도 이제 자동차 섹터 쪽에서는 그나마 하방경성이 보이거나 플러스를 내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판단하는 삼성전자도 이제 IT 섹터 쪽에도 실적이 좀 좋아지고 반도체 경기도 좀 나아진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자동차 섹터 쪽에서 뭐 현대공업 같은 종목도 지난 시간에 이제 우승 종목이죠. 보면 이 종목은 이제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오랫동안의 이제 하락을 딛고서 상승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이게 많이 빠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2013년 고점인데 그리고 나서 한 5, 6년 계속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현대차의 실적 개선과 함께 이게 턴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저는 다른 쪽 섹터들은 실적을 이렇다하게 얘기할 만한 섹터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수출이고 내수고 다 안 좋아요. 그리고 특히 전통산업 쪽인 뭐 이런 쪽은 뭐 은행도 사실은 전통산업 쪽에 속하고요. 기타 뭐 그 과거 형태의 금융 섹터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그나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로는 이 IT와 자동차 정도를 보겠습니다. 네. IT와 자동차 쪽을 살펴보자. 부품주들까지도 함께 네, 보시는 그렇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강을 펼쳐봤는데 지금 두 종목에서 승자는 카카오 그리고 MC넥스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이 되었습니다. 결승 한번 치러볼게요. 어떤 게 우승 종목이 될까요? 네, 일단 지금 뭐 그 두 종목은 뭐 우위를 가리기가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실적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종목 모두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카메라 모듈 쪽에는 유일하게 지금 MC넥스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측면에서 볼 때 오늘은 이제 MC넥스가 뭐 좋아요. 좋은데 지금도 이제 오늘 같은 장에도 플러스를 내고 있을 정도니까 견고함은 인정을 하겠지만 저는 지금 자리 앞으로 이제 시세 흐름이 한두 달 더 계속되고 중기적으로 내년 2월까지도 이제 지수 흐름 자체는 뭐 완만하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내년 1, 2월을 겨냥한 종목으로는 이제 카카오를 승자로 꼽아드리고 안정감이 훨씬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또 특히 이제 예전에는 여기 뉴스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이슈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를 마치 반복하면서 박스권 등락을 했지만 이번 파동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실적이 여기는 그렇게 받쳐주지 않고 이슈로 올랐다면은 지금 자리는 실적이 좀 받쳐주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판단으로 오늘 우승 종목은 카카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 종목 카카오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MC넥스를 이긴 카카오 자세하게 그러면 가격 전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가격 전략은 뭐 13만 5천 원 정도 매수,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12만 5천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국은 사실은 소위 이 진흥화 세계가 한 2, 3년 전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런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종목들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이 소위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진흥화 사회와 관련해서 이제 네트워크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그 회사들이 그 플랫폼이나 많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보다 더 진보된 선진화된 서비스나 이제 이런 아이템들을 선보이면서 실적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흥화 사회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이 미국은 이미 2,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드디어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를 필두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쌍을 이루고 있는 그건 소프트웨어와 컨텐츠는 이제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하드웨어 쪽은 이제 한국의 흐름에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관련 대장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면 이 그 관련한 산업들의 이게 깨어남이 이제부터 조금 더 본격적이 되고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봐서 그런 빅 트렌드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 산업화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 산업화에서 정보화로 넘어가는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 앞으로 뭐 수십 년간 이런 트렌드는 계속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트렌드를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중심 포인트의 소위 그 기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면에서 하드웨어 쪽엔 삼성전자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쪽에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잡고 가시면 이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IT 업계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최강자 우리가 눈여겨볼 그런 기업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카카오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말씀하시나요? 네, 오늘은 뭐 오후에는 안 하고요. 10시 10분 잠시 후에 여러분 뵙도록 할 텐데 지금 실적 시즌이 본격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돼지열병 관련 종목들이 오늘 그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적 없이 테마로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 소위 거르기 작업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걸 시사하고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대략 11월 중순 정도 언저리까지는 펀더멘탈 단단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IT나 자동차 관련한 전차 종목들에 관심을 두고 거기서 가장 1등주가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잠시 후에 10시 10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